네, 안녕하세요. 장연구소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진행을 도와주실 장유진 캐스터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유진입니다. 네, 장유진 캐스터 오늘 또 다행히도 반등에 제대로 성공을 했습니다. 3대 지수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갔죠? 네, 맞습니다. 장 초반에는 1% 넘게 빠지면서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 좀 소폭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이렇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맵과 바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맵을 확인해 보시면 곳곳에 빨간불이 켜져 있지만 그래도 초록불이 함께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바 차트를 통해서 섹터별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살펴보시면 지금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섹터가 유틸리티와 부동산입니다. 전장에서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 이어서 기술주와 필수 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까지도 소폭의 반등세를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5거래일 만에 유가가 약세 흐름을 가져가면서 에너지 섹터가 평균 1% 넘는 내림세 속에 가장 하위에 자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11개 섹터 중에서는 8개의 섹터가 상승을 했고요. 3개의 섹터는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섹터별 흐름 또 함께 짚어봤습니다. 국제 유가가 아주 큰 폭의 급락을 보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출현 매물이 나왔다라고 정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별로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함께 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녹색불을 좀 강하게 켜고 있는 흐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페이스북을 제외한 나머지 빵주들, 특히 또 마가주들은 특히나 녹색불을 켜고 있습니다. 일라일릴리라든지 머크 통한 또 헬스케어주는 조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 게 눈에 띄는데요. 종목별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섹터 어느 쪽일까요? 네, 먼저 부동산과 에너지를 잠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로 옆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초록불과 유틸리티까지 해서 초록불과 빨간불이 좀 대비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두 개의 섹터가 앞으로 인플레 관련해서 좀 지켜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부동산 관련해서는 앞서 글로벌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주셨습니다. 뉴욕 아파트가 32년 만에 최다 거래량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고요. 이어서 에너지는 미국에서 주간 원유 재고를 발표를 하면서 아무래도 원유 재고가 시장의 예상보다는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지금 대장주인 엑슨모빌과 쉐브론도 빨간불을 켜내고 있고요. 이어서 천연가스 관련해서도 가격의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래 하단에 자리하고 있는 천연가스 관련 종목인 킨더모건까지도 킨더모건까지도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옆에 또 유틸리티 같은 경우는 좀 좋은 흐름을 가져갔네요. 맞습니다. 지금 넥스트이어라 에너지 같은 경우는 2% 넘게 탄력을 받으면서 전반적으로 유틸리티가 전장의 낙폭을 모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어서 또 UBS에서 인플레 방어주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종목들을 좀 선별해냈죠. 네, 총 6개의 종목을 소개를 했는데요. 섹터별로 각 섹터의 대표 종목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에너지 섹터에서는 EOG 리소시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했습니다. 네, 먼저 간밤의 성적표를 확인해 보시면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정규장 거래를 86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EOG 리소시스 관련해서는 좀 가장 강하게 어떤 주장을 하면서 소개를 했습니다. 물가 상승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순부채가 거의 없고 자본 효율성이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2개월 안에 주가가 42%나 더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과연 간밤에는 우선 약세를 가져갔고 앞으로는 어떤 추이를 가져가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9월 말에는 80달러 선을 넘기면서 현재는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간밤에 86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다는 점까지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이어서 소비재에서는 코카콜라와 나이키를 소개를 했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밸런스에서도 관련된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10대 청소년들, 앞으로 가장 소비자의 주축을 이룰 10대가 최대 관심사 1위가 의류고 2위가 음식이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또 앞으로 나이키 관련해서도 신학기가 되면 나이키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지금까지의 기존 전망들이 좀 있었는데 여기에 좀 힘을 보태는 상황이었습니다. 나이키는 간밤에는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148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나이키에 관련해서는 미국의 10대 의류 구매가 확대되고 있고 최대 수혜주로 꼽힌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장연구소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급망 차질 이슈에 나이키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점을 가장 염두에 두고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코카콜라도 성적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카콜라 확인해 보시면요. 간밤에 1%대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53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고요. 옆에 있는 펩시코도 함께 이렇게 초록불을 켜냈습니다. 펩시코는 2% 넘는 탄력을 받으면서 154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펩시콜라 같은 경우는 어제 장유진 캐스터가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 전해주면서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습니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워렌 버핏이 절대 버리지 않는 종목이죠. 네, 거의 코카콜라 매니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도 코카콜라 참 좋아합니다. 항상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로 코카콜라 좋은 성적 가져가고 있다라는 점 지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나이키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장유진 캐스터가 짚어준 것처럼 향후에 이제 공급망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따라서 저가 매수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 또 있죠. 어드밴스드 오토파츠 어떤 소식이 있죠? 네, 자동차 부품 기업인데요. 네. 역시 UBS 픽에서 제조업에서는 이 기업을 꼽았습니다. 어드밴스 오토파츠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가이던스를 상향하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기대되는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목표가를 확인을 해봤습니다. 월가에서 15명의 애널리스트가 평가를 내린 결과로 최고 목표가는 256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평균 목표가는 225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가 211달러 선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는 것으로 월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간밤에는 1%대의 강세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어서 또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제조업 파트에서는 제네락 홀딩스라는 종목을 UBS가 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휴대용 발전기 생산 업체로 또 어드밴스 오토파츠와 비슷하게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지금 종목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UBS에서 이제 가져온 종목들이고요. 이어서 살펴볼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어서 기술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럴까요? 네, 세일즈포스가 간밤에 좋은 흐름 가져갔습니다. 1.29% 오름세 속에 275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 차트를 살펴보시면 3대 지수의 차트와 비슷하게 장 초반에는 조금 약했다가 장 후반에는 오름세를 가져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역시 UBS가 CRM에 대해서, 세일즈포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슬랙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나서 세일즈포스는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9월 말에 헝다그룹 악재가 닥치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2% 내외로 주가가 빠졌을 때 이때의 낙폭을 지금 계속해서 회복해가는 그런 중입니다. 세일즈포스는 목표가를 확인했을 때 월가의 최고 목표가는 375달러 선, 그리고 평균 목표가는 313달러 선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대비했을 때 아직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세일즈포스까지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UBS에서 얘기했던 종목이 있습니다. 관심 가져보라고 했던 종목 중에 6번째 종목은 사실상 빵주에도 들어가고 마가 종목에도 들어가는 종목이죠. 바로 애플입니다. 얼마 전에 아이폰 13을 또 얘기했던 종목인 애플. 네, 함께 짚어주시죠. 네, 애플은 간밤에 소폭의 오름세 속에 14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 관련해서는 간밤에 JP모건과 모건스탠리의 코멘트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JP모건은 공급 차질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차차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모건스탠리는 앱스토어의 매출 성장세가 견고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내놨습니다. 또한 애플은 지금 아이폰 13을 판매하고 있는 중인데 오는 15일에는 애플워치의 최신 모델 시리즈 7을 또한 발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아이폰과는 좀 한 3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계속해서 어떤 실적 성장세를 견인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코카콜라만큼이나 애플도 언제 들어가도 늦지 않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큰 폭으로 움직일 때는 이제 크게 막 움직이진 않지만 이제 떨어질 때는 조금 워낙에 이제 종목이 크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만큼이나 무겁게 움직이는 만큼 좀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종목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 밖에도 살펴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종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장유진 캐스터,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 어떤 특징지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서는 지금 페이스북 옆에 가느다랗게 초록불이 켜내고 있는 트위터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짧게 길게 있어요.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사실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는 조금 엇갈리는 그런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특히 페이스북
또 뭐 다른 빵주가 오름세를 가져간 것에 비하면 탄력을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트위터는 자회사 모법을 매각한다라는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 이게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2%대의 강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모법이라는 기업이 모바일 광고 회사인데요. 지금 이미 매각을 할 다른 기업 상대를 찾았고 이게 오히려 트위터에게는 큰 현금을 좀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위터는 간밤에 정규장 거래를 61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네, 트위터 주가까지 함께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이어서 또 헬스케어 섹터를 좀 내려가 볼까 합니다. 헬스케어주가 오히려 좀 안 좋은 흐름을 가져간 것 같아요. 특히 일라일릴리와 머크, 그다음에 화이자가 빨간색을 저희가 좀 입은 옷 색깔하고 좀 비슷한 와인 색깔을 좀 띠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사실 뭐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머크에서 치료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이 네. 팬데믹 상황을 뒤엎을 수 있을까?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 치료제 기업과 백신 기업의 주가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간밤에는 나란히 내림세를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이 팬데믹 상황이 워낙 좀 특수하고 치료제든 백신이든 임상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머크 관련해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먹는 코로나19 치료제가 암이나 기형아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네. 이런 분석이 좀 나오면서 앞으로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코멘트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주가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1%대의 약세 속에 80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모더나도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모더나도 빨간불을 켜냈는데 네. 굉장히 심하게 빨간불을 네, 켜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네, 주가가 8% 넘게 9% 가까이 빠지면서 302달러 선의 정규장 거래를 마쳤는데요. 모더나는 우선 유럽에서 좀 악재가 전해졌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모더나 관련해서는 스웨덴과 덴마크에서 30세 이하의 접종을 중단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더나 접종 후에 심장 통증 등을 이렇게 호소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서 접종을 중단하기까지 이르렀는데요. 이게 모더나의 악재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네, 모더나에게는 정말 악재인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노르웨이에서 크루즈를 새롭게 다시 이제 오픈했다 이런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해진 소식이 아무래도 크게 악재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모더나의 주가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어서 우리 항상 확인해보는 테슬라의 주가 그리고 이어서 포드와 GM까지 좀 함께 볼까요? 네, 자동차주는 이번에 조금 엇갈리는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테슬라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갔는데 제너럴 모터스와 포드는 주가가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였는데요. 우선 테슬라는 오늘 열릴 주주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떤 소식들이 나올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테슬라는 정규장 거래를 782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제너럴 모터스가 또 간밤에 인베스터 데이를 열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시면요. 소폭의 내림세를 가져가면서 정규장 거래 5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하지만 제너럴 모터스 앞으로 좀 긍정적인 이런 당찬 포부를 좀 밝혔는데요. 2030년까지 연간 매출을 2배로 확대하겠다라고 이런 계획을 좀 밝혔습니다. 간밤에는 내림세를 가져갔지만 제너럴 모터스가 이런 주장을 좀 한 만큼 앞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간밤에 또 특징주들이 있습니다. 어펌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네, 어펌이 지금 현재 맵에서는 확인되지 않지만 네. 이대로의 상승세라면 곧 맵에 등장하지 그럴 것 않을까라는 같아요.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펌이 타깃과의 제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주가가 19.95% 거의 20% 가까이 급등하는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그래서 정규장 거래를 133달러 선에 마쳤습니다. 전일 대비 20달러 가량 상승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네, 이와는 또 엇갈린 흐름을 가져간 종목도 있었죠? 맞습니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영업이익이 굉장히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우선 매출액은 47억 5,33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 정도 소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8억 1,43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이 43% 이렇게나 빠지면서 좀 주가에도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좀 안 좋은 실적에 비하면 그래도 주가는 조금 선방을 했다고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아주 크게 빠지지는 않았는데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0.68% 내림세 속에 211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